걷다가 자다가 심지어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종아리가 딱 하고 뭉치면서 숨이 턱 막히는 순간 다리에 쥐가 났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죠?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혹시 근육이 찢어진 건 아닌지 걱정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딱 3초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의자에 앉아서 혹은 길을 걷다가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입니다. 오늘은 그 3초 응급처치법과 함께 왜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지 그리고 다시는 쥐가 나지 않게 하는 생활 습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당장 쥐가 나 있다면 이 내용을 들으면서 바로 따라 해보셔도 됩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아마 한 번쯤, 아니 어쩌면 여러 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밤에 자다가 다리가 딱 하고 뭉쳐서 벌떡 깨는 경우, 장시간 걷고 난 뒤 집에 와서 발을 올리고 쉬는데 갑자기 종아리가 땡기는 경우, 심지어 평소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발바닥이 뒤틀리며 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근육이 단단한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옵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밤에 쥐가 났다면 다음 주에도 또 심하면 며칠 뒤에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올까봐 하는 불안이 생기죠. 다리에 쥐가 나는 의학적 명칭은 근육경련입니다. 근육이 갑자기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딱딱하게 뭉쳐버리고 이 상태가 수초에서 길게는 몇 분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 그 중에서도 비복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이 잦아질까요? 첫째,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속 수분과 미네랄 저장 능력이 떨어집니다. 수분이 줄면 근육이 쉽게 탈수 상태가 되고 작은 자극에도 경련이 잘 일어납니다. 둘째,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말초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제때 전달되지 않습니다. 셋째, 신경 반사가 둔해집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신경 반응이 느려지면서 한번 수축이 시작되면 풀어내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런 변화들은 일상 속 작은 습관과 환경에 의해서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수분 부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는데 물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쥐가 잘 납니다. 미네랄 결핍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과 신경이 주고받는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져 경련이 쉽게 생깁니다.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움직이면 근육이 놀라서 수축합니다. 기온 변화 역시 영향을 줍니다. 겨울철 찬 바닥이나 여름철 에어컨 바람에 다리가 오래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순환이 떨어져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오래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처럼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자세도 원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쥐가 났을 때 즉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3초 응급처치법만 기억해 두셔도 그 순간의 고통을 훨씬 덜 느끼고 훨씬 빨리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집이나 길거리 어디에서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법을 아는 것만큼이나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쥐가 나면 놀라서 움츠러드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통증 지속 시간을 좌우합니다. 쥐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을 강제로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무릎은 최대한 펴고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을 유지해야 합니다. 손이 닿는다면 발끝을 잡고 몸쪽으로 더 당겨주면 효과가 빨라집니다. 이 동작을 3초간 유지하고 잠시 풀었다가 다시 23회 반복하면 대부분의 경련이 풀립니다. 만약 허벅지 앞쪽에 쥐가 났다면 서서 무릎을 구부려 발목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허벅지 앞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 유지합니다. 허벅지 뒤쪽, 즉 햄스트링에 쥐가 났다면 서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발끝을 잡아줍니다. 이때 등을 곧게 펴고 허벅지 뒤가 당기는 느낌을 느끼면서 천천히 호흡합니다. 발바닥에 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앉아서 발끝을 잡아 발바닥이 완전히 펴지도록 스트레칭 해줍니다. 공이나 물병을 발바닥 밑에 두고 굴려주는 것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건 갑자기 힘을 주거나 무리하게 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리고 부드럽게 늘려줘야 근육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쥐가 풀린 직후에는 바로 움직이지 말고 12분 정도 가볍게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를 흔들어주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쥐가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응급처치법만큼이나 재발을 막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권장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땀으로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 미네랄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칼륨은 바나나, 감자, 시금치에 많고 마그네슘은 견과류와 해조류, 통곡물에 풍부합니다. 칼슘은 멸치, 두부, 우유, 요거트 등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식단에 이런 음식을 골고루 포함시키면 근육과 신경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스트레칭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자기 전과 아침 기상 후에 종아리와 허벅지를 5분 정도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면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발목을 돌리거나 가볍게 종아리 근육을 당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자세와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다리를 꼬는 습관은 피하고 장시간 서 있거나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도 줄이세요. 겨울철에는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필요하면 온찜질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찬바닥에 오래 서 있거나 맨발로 걷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가벼운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의 탄력과 지구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쥐가 나는 빈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하체 건강도 향상됩니다. 쥐가 났을 때 주물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강하게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거나 온찜질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가운 찜질은 통증이 심할 때 짧게 사용하고 이후에는 온찜질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자주 쥐가 난다면 체내 전해질 불균형이나 특정 약물 부작용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나 일부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주치의와 상담해서 복용량이나 약 종류를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쥐는 단순히 근육이 놀라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순간적인 통증으로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을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예방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처법입니다.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매일 하는 스트레칭과 근육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경직되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놀라 경련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짧게라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양다리를 곧게 뻗습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5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를 내리고 다른 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동작을 양쪽 3회씩 해주면 밤새 굳어있던 하체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도 효과적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은 뒤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을 유지하며 5초간 호흡합니다. 그 다음 발끝을 반대로 쭉 밀어 발등이 당겨지는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발끝을 몸쪽 반대 방향으로 번갈아 당기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힘줄이 부드러워집니다. 저녁에는 온찜질과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종아리에 5분 정도 올려두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볍게 종아리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후 침대 옆에 서서 벽을 손으로 짚고 한쪽 발을 뒤로 빼서 종아리를 늘려주는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무릎을 곧게 펴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종아리 근육이 길게 당겨집니다. 이 자세를 10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발바닥 근육 강화도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 수건을 바닥에 깔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당기는 동작을 해보세요. 발바닥의 작은 근육들이 활성화되어 경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 페트병에 미지근한 물을 넣어 발바닥 밑에 두고 천천히 굴리는 것도 좋습니다. 수분 보충은 쥐 예방에서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물을 자주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근육은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경직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되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만 마시는 것보다 땀을 많이 흘렸다면 미네랄이 포함된 보리차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칼륨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오렌지 등에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의 전기 신호 전달을 안정시켜주는데 아몬드, 호두, 김, 미역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과 뼈 건강 모두에 필요한데 멸치, 두부, 유제품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매 끼니 조금씩 포함시키면 쥐가 나는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체온 관리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육은 차가운 환경에서 더 쉽게 수축합니다. 겨울철에는 두꺼운 양말이나 레그워머를 착용하고 여름철에도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다리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잘 때는 얇은 이불이라도 종아리를 덮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할 때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이 필수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조깅 전에는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당기는 스트레칭을 해주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근육 사용은 쥐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나 밤에 자주 쥐가 나는 분들은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는 족욕을 해보세요. 족욕은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숙면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쥐가 자주 나는 것이 단순한 근육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빈혈, 당뇨,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등에서도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 습관을 개선해도 계속해서 쥐가 자주 나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발생한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쥐를 예방하는 핵심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육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스트레칭과 운동. 둘째, 충분한 수분과 미네랄 섭취. 셋째, 다리를 따뜻하게 지키는 체온 관리. 이 3가지만 지켜도 쥐로 인한 고통을 대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쥐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어떤 근육이 경직됐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종아리, 허벅지 앞, 허벅지 뒤, 발바닥 등 위치에 따라 풀어주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동작을 하면 오히려 통증이 길어지고 근육 손상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부위별로 3초 안에 할 수 있는 응급 동작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든 서있든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이때 무릎은 완전히 펴야 종아리 뒤쪽 근육이 길게 늘어납니다. 손이 닿는다면
발끝을 잡고 조금 더 강하게 당겨줍니다. 이 자세를 3초 유지하고 풀었다가 다시 23회 반복하면 대부분의 경련이 풀립니다. 만약 서 있는 상황이라면 벽이나 기둥을 잡고 한쪽 발을 뒤로 빼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듯이 합니다. 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무릎은 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즉 대퇴사두근에 쥐가 났을 때는 방법이 다릅니다. 서서 무릎을 구부려 발목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기세요. 허벅지 앞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천천히 당기고 이때 상체는 곧게 세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한 손으로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에 쥐가 났을 때는 의자에 앉거나 서서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다리를 뻗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발끝을 잡아 천천히 당깁니다. 허벅지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허리를 너무 구부리지 말고 등은 가능한 한 곳게 유지하세요. 발바닥에 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앉아서 발끝을 잡아 발바닥이 완전히 펴지도록 스트레칭 해줍니다. 또는 작은 공이나 물병을 발바닥 밑에 두고 앞뒤로 굴리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 근육과 힘줄이 부드러워지면서 경직이 풀립니다. 이 모든 응급 동작의 핵심은 천천히 부드럽게입니다. 갑자기 힘을 주거나 너무 세게 당기면 근육에 미세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쥐가 풀린 직후 바로 움직이지 말고 12분 정도 발목 돌리기나 가벼운 보행으로 근육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미리 대비하는 방법을 몸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전에 가벼운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고 장시간 한 자세로 있지 않도록 하세요. 특히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미니 스트레칭 루틴을 실천하면 도움이 됩니다. 밤에 쥐가 잘 나는 분들은 자기 전에 온찜질과 스트레칭을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물수건을 종아리에 5분 정도 올려 근육을 이완시킨 후 종아리 당기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습관을 매일 하면 야간 경련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혹시 쥐가 한쪽 다리에서만 자주 난다면 다리 길이 차이나 특정 근육의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쪽 근육만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양쪽을 균형 있게 스트레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쥐가 자주 나는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피로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거나 많은 걸음을 걸었다면 자기 전 하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종아리를 주무르기보다는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마사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응급 대처와 예방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쥐로 인한 갑작스러운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쥐가 나기 전과 난 직후 모두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면 언제 어디서든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건 단순한 근육 경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수분 부족과 근육 피로 신호입니다. 특히 시니어는 근육량 감소와 혈액순환 저하로 더 쉽게 발생하므로 평소 예방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수분 섭취,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한 식단,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체온 관리가 기본입니다. 쥐가 났을 땐 부위별 3초 응급 동작으로 천천히 근육을 늘려 풀어주고 이후 가볍게 움직이며 혈류를 회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통증은 빠르게 줄고 재발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관리해 건강한 다리와 편안한 일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